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이고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몸만 좀 말을 잘 들으면 뭐든 다 하겠다 싶은데 말이죠. 저는 80이 넘는 나이에도 예전보다 몸이 더 가볍고요. 아직도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박사를 하고 40년 넘게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가정의학과에서 피부와 비만을 주로 상담을 해온 김민우라고 합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두시면 앞으로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좋은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내용이 길어요. 앞부분은 우선 편하게 들어보세요. 뒷부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서 이 내용을 다시 들으려고 유튜브를 찾아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들어보세요. 제 아내는 20년 동안 매일 새벽에 수영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나이에 비해서 제법 건강을 잘 유지하고 젊게 살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아내가 종종 짜증을 심하게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갱년기 때문인가? 아니면 어디 몸이 불편한가? 내가 뭘 또 잘못한 게 있나 하고 며칠 동안 눈치를 보면서 좌불안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들을 자세히 들어보니 얼굴의 주름은 자꾸 깊어지고 점점 더 시커멓게 변하네. 이제는 거울도 보기가 싫어요. 며칠 전에는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어뒀더라고. 휴대폰을 하루 종일 찾아도 없더니 글쎄 저녁 준비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 안에 휴대폰이 떡하고 있는 거야.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치매인지 겁이 나네. 며칠 전에 수영 마치고 나오는데 힘이 들어서 탈의실에서 한참을 누워 있었잖아. 요즘은 무릎도 시큰거리고 어깨도 뭉쳐서 일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나요. 내가 환자들만 봤지 아내가 힘든 건 모르고 어련히 알아서 잘 챙기려니 하고 믿고만 있었지 뭐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유도 없이 기운이 없고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도 시큰둥해지는 것 같아서 우울증인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이런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이런 고민들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젊은 시절 때 몸이 무겁고 힘든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온몸이 물먹은 목화솜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갓난쟁이가 지 애미 다리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것처럼 다리가 그렇게 무겁고 불편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겪어보면 이렇게 몸이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 테고요. 젊을 때는 밤을 새고 일을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종일 일을 해도 괜찮고 하루 이틀 쉬면 금방 회복이 되지만요. 나이 들면 하루만 무리해도 온몸이 신호를 보내고 좀처럼 잘 회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제 아내처럼 피부 탄력은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고 가끔은 기억력도 깜빡깜빡거려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시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열쇠인 바로 항산화 관리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항산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에서 지켜낼 수 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모든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숨 쉬는 모든 순간 우리 몸은 끊임없이 산소와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요, 장작이랑 똑같아요. 아궁이에 장작 넣어서 불 때 보셨죠? 공기를 후 불어주면 불이 아주 잘 탑니다. 그런데 타고 나면 아궁이에 재가 한가득 남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불을 지피고 힘을 내려면 영양분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고요. 몸에 불을 떼고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찌꺼기가 남아요.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사실은 늙어가는 거고,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태우고 난 찌꺼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를 얻고 나서 남은 안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주범인데, 마치 쇠가 녹슬고 사과가 갈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낡게 만들어요. 이걸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과도해지면요, 우리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들내미의 친구인 철수 아버지 박 씨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62세로 퇴직을 했지요. 퇴직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꿈꿨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었고, 아내와 여행도 다닐 계획을 했죠. 어느 날 박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썩 밝지가 않더라고요. 형님, 잘 지내시죠? 제가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잠은 계속 오고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말에는 그저 소파에 누워 TV만 보게 되고 뭘 하려 해도 금세 지쳐버립니다. 맨날 이불처럼 바닥에 늘어져 있으니 집사람 눈치가 보여서 못 살겠어요. 혈당 문제가 생기면 피곤하기도 하다고 해서 저기 인터넷으로 혈당 재는 기계 하나 주문하고 하도 답답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예전에는 활기 넘치던 분이셨는데 요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 때문에 아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형님, 형님한테 어린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 제가 평생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서 몰랐는데 눈 깜짝할 사이 청춘은 다 지나가고 돌아보니 돈 버느라고 몸이 이제는 다 망가졌는가 싶습니다. 박 씨는 만성 피로로 인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만성적인 피로는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면 피로물질이 쌓여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요, 낡은 자동차는 엔진이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피로물질들이 쌓여서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58세 김미숙 씨는 피부 고민으로 찾아오셨는데요. 한때 피부 미인으로 불릴 만큼 고운 피부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얼굴에 기미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검버섯이랑 흑자도 생기기 시작했죠. 주름도 깊어지고 피부 탄력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무엇보다 갑자기 확 늙어 보이는 것은 이 광대 쪽 근육 때문인데요. 볼에 있는 광대근과 입 주위의 구륜근이 처지기 시작하면 얼굴이 길어 보이고 화훼탈처럼 축 내려앉게 되거든요. 선생님,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좀 피부 관리를 해보고 싶어서 비싼 화장품도 써보고 피부과 시술도 고민했는데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니 뭐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강력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피부를 탱글탱글하고 탄력 있게 해주는 피부 조직인데요. 이렇게 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며 색소 침착이 심해지는 것이죠. 오래된 책이나 사진을 보면 햇볕에 발에서 누렇게 변하고 갈라지잖아요.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치매인 것 같다며 상담을 하러 온 56세 이재호 씨는 마트에 갔다가 계산을 하고 나서 물건을 그냥 두고 온 적도 있고요. 집 현관 비밀번호도 가끔 기억이 안 나고요. 운전을 할 때도 예전처럼 집중이 안 되고요. 깜빡 졸릴 때도 있고요. 대화 중에도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죠. 이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활성산소의 공격에도 취약하죠. 뇌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저하되고 뇌 세포 자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를 가져오게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마치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과열되면 성능이 저하되고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컴퓨터는 껐다 켜거나 때리면 고쳐지기도 한다면서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올해 70세 성남에 사시는 김정자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무릎과 어깨, 허리와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어떤 날은 엉덩이가 아파서 앉아있기조차 힘드니 종일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고 밥도 서서 드실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좌골점액낭염이었는데요. 자동차가 달리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매연이 나오겠죠.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매연 즉 생활한 흔적인 찌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찌꺼기들 중 하나가 활성산소이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 쌓이는 건데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흔적이고 죽기 전까지는 이 녀석이랑 좋든 싫든 잘 다스리면서 함께 가야 해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인데요. 관절 부위에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연골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 맥에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만성적인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질환의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지요. 마치 오래된 기계의 부품이 마모되고 녹슬어 움직임이 뻑뻑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도 기름칠을 잘하고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오래오래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지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제 이웃에 사는 박숙자 아주머니, 이분이 성격이 참 좋아요. 항상 생글생글 잘 웃고 밝고 유쾌하신 분인데요. 딱 보면 얼굴에 미소가 항상 걸려 있고 나 천사하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 번씩 마주칠 때마다 기운이 없고 웃음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엊그제 제 아내가 박씨 아주머니 이야기를 해요. 박씨 아주머니가 이유도 없이 우울감을 느끼는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귀찮아졌다고 해요. 가족들도 예전과 너무 달라진 모습에 걱정하고 있지만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더라고 해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깨뜨리고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증가시켜 우울감, 불안감 등 다양한 기분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 신경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복잡한 컴퓨터의 회로에 과부하가 걸려 오작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중 한두 가지는 내 이야기 같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활성산소와 그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활성산소는 계속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 덜 쌓이게 하고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산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우리 몸이라는 이 기계를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 못된 산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쉽고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항산화 관리법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개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되찾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색색까지 컬러풀 다양한 색상의 푸드로 식탁을 채우셔야 합니다. 이건 이미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의 식탁을 컬러풀 푸드로 채우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색 등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에는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항산화 물질인 피토케미컬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피토케미컬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을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서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녹차의 카테킨 등이 아주 대표적인 피토케미컬이죠. 이러한 피토케미컬들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일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세요. 토마토 주스를 마시고 파프리카를 과일 대신 간식으로 드세요. 다양한 쌈채소도 자주 드시고요.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등을 쪄서 드셔보세요. 생들기름이나 질 좋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완벽합니다. 이제부터 간식은 과자나 빵 대신 제철 채소나 과일을 드세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넣어서 살짝 쪄서 약간의 소금과 좋은 오일만을 더해주면 맛도 좋고 먹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채소들을 바로 쪄서 조금씩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단 많이 드시지 않아도 되니까요. 깨지거나 상하거나 흠집이 심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드시면 안 됩니다. 늙었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똑똑한 움직임으로 활성산소를 태워야 합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활성산소 배출을 돕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적정 강도입니다.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스트레칭 등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강도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숨이 살짝 차고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정도를 유지하세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는 정도가 적당한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요. 함께 운동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든다든지, 운동 시간을 정해두고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아요. 제 아내의 경우는 엄청 알뜰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돈을 내고 수영을 다닙니다. 돈 들이지 않는 조깅이나 산책을 자꾸 빼먹다 보니 돈을 내고 운동을 다니는 거지요. 덕분에 20년이 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꿀잠으로 세포를 재생시켜야 합니다. 잠은 우리 몸의 회복 버튼과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낮 동안 쌓인 독소와 활성산소를 처리합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악화시킵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항산화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 재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바이오리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려고 노력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사용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의 조명도 약하게 줄이시고요. 수면은 하루를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아무리 할 일들이 많아도 수면 시간은 지킬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보세요. 불면증으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반신욕 또는 족욕을 해보세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더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지요. 바로 화병이라는 건데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실제로 병이 나고 화병이 생깁니다. 없는 병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서양에서는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는 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부터 그걸 알고 화병이라고 불렀던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좀 더 여유롭게 가지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 다스리기 즉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숙자 아주머니 사례처럼 스트레스는 활성산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며 항산화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항산화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장수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명상이나 심호흡 등을 습관화해 보시고 종교가 있으신 분은 경전을 한 구절씩 짧게 읽어보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해보세요. 명상이나 심호흡이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제대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잡념이 계속 올라오고 수많은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최근 유튜브에도 명상 채널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 와이프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하는데 왜 갑자기 피부가 축축 처지고 우울하고 갑자기 찾아온 건망증으로 짜증을 내고 힘들어 했을까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아무리 실천을 해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쌓여가는 활성산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항산화 부스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항산화 부스터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논문 자료들을 보고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항산화의 보석은 바로 베르가못입니다. 이 베르가못은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감귤류의 일종인데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지역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얼그레이 차의 향을 내는 데 사용되는 바로 그 베르가못이지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베르가못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네오헤스페리딘 나린진, 멜리티딘, 브루티에리딘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 베르가못 추출물이 심혈관 건강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베르가못 껍질로 만든 차나 얼그레이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선한 베르가못을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좀 더 강력한 항산화 부스터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베르가못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베르가못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대개 비타민C 있으시죠? 있으시면 그걸 드셔도 되고요. 이런 제품들은 약이 아니에요. 약이 필요할 때는 약을 처방받아서 드셔야 하는 거고요. 더 심해져서 약을 먹지 않으려고 미리 관리를 하는 거죠. 소화가 잘 안 될 때 속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도와주는 것처럼요.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을 도와주는 보조식품입니다. 특히 베르가못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혈당 관리도 가능해서 갱년기 전후로 항산화 관리가 필요한 실버세대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차로 마시면 향긋한 맛으로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황금 열쇠 어떠셨나요? 컬러풀 푸드로 식탁을 채우는 것, 똑똑한 움직임으로 활성산소를 태우는 것, 꿀잠으로 세포를 재생시키는 것, 마음을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오래 묵은 내 몸속 찌꺼기를 한번 대청소해 줄 수 있는 항산화 부스터가 필요하다면 베르가못과 같은 항산화 부스트를 활용하는 것. 이 모든 방법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과 면역 체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만성 피로와 피부 노화, 기억력 감퇴, 관절 통증, 그리고 우울감 같은 문제들이 점차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할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위에 만성 피로나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좋은 내용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낭만실버 닥터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